저희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 경기 침체발 리스크를 가지고 파는 건 정말 아니다. 근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해서 인플레이션의 상승 주기로 넘어가 버린다. 그러면 또 급락장이 올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보셔야 된다. 힌트를 주시긴 하셨는데 인플레 재상승을 좀 보고 있다가 나중에 물가 상승률이 다시 4%로 올라간다든지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좀 그때는 긴장을 해야겠네요. 네. 처음에 들 때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떤 허들 라인을 위로 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시장이 빠져요. 그러니까 과거 예를 보면은 1940년대도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 보통 한 번 올라갔다가 그냥 끝나는 법이 별로 없거든요. 잘 없군요. 이게 두 번 이렇게 올라가고 이게 낙타등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낙타등이라고 써있군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바닥 찍고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때도 지수가 그렇게 급락하지를 않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이게 위로 올라가면 더 위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4% 정도 위다 훅 올라가잖아요. 이때부터 폭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하락하는 구간에 지수가 얼마나 상승을 했냐면 1940년대 때는 118%. 이 기간이 얼마의 기간이었냐면 한 3년 넘죠? 그러네요. 3년 대세 상승이라고 봐도 될 정도네요. 이 정도면은. 미국으로는 사실 3년은 짧은 거지만 그렇죠. 뭐 20년 주기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어쨌든 이 인플레이션이 왔다 갔다 하는 시대에도 한 2, 3년은 간다라는 얘기죠. 이제 지금 6개월이니까 아니 8개월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이 남았을 수도 있고 2년 반이 남았을 수도 있고 3년 반이 남았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그 어떤 허들라인 위로 탁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면부터 급락합니다. 얼마나 빠지냐, 막 40% 빠지고 이런 식의 나오죠. 또 보시면 이제 1950년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1950년대는 첫 인플레이션이 더 높았고 두 번째는 이제 따라왔고. 근데 보시면은 이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에 증시가 또 122% 오르죠. 두 배는 그냥 오르네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 인플레이션보다 높지 않을 경우에는 하락률이 낮아요. 막 40% 빠지지 않았고 22%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우리 많이들 비교했어요. 저는 요거만 이 두 번 온다고 생각했는데 맨날 많이 그때 얘기하잖아요. 이걸 보시면 이제 낙타등이 아니었고요. 트리플 상승이에요. 그래서 한 번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마지막엔 더 올라갔다 떨어져요. 심각했네. 근데 이제 요때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구간의 상승, 올라갈 때는 또 하락.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이렇게 장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변동성이 심합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하락 구간 동안에 얼마씩 올라갔냐면 70% 이상 올라갔어요. 그 기간이 몇 년? 2년, 3년 가요. 이게 짧게 보는 게 아니네요. 2, 3년은 봐야 되는 거네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고 있는 이 구간이 지금 시작된 게 아직 1년이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고 있는 거고 이게 2년, 3년 간다면 요 기간 동안 증시가 올라요. 그리고 지금 바닥 대비해서 오른 폭으로 계산하면 뭐 S&P 500은 20%고 나스닥은 뭐 한 30 몇 프로고. 그렇죠. 바닥 대비, 저점 대비. 그러니까 이제 70 몇 프로와 비교하기에는 멀었다. 멀었다는 거죠. 물론 정확하게 그렇게 올라갈 거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날까. 지금 고점 갔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S&P 500이 26% 올랐었고 나스닥이 36% 올랐었네요. 바닥 대비. 지금까지. 근데 이제 최근에 좀 조정 받았으니까 이게 좀 떨어졌을 거고요. 이렇게 봤을 때는 제가 상당히 그 희망이 생기고 막 더 아주 기분이 좋아지는데 제가 간혹 보면은 영상 찍는 시점에 엔비디아나 뭐 이런 보면 전고점은 이미 넘은 지 오래고 그렇게 올라가 있는데 여기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면 한 1, 2년 동안 더 올라간다면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과거에 이제 사이클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우리가 이제 사이클적으로 비교를 하는 게 과거에 3번 정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의 시장 흐름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중요하냐면 95년 사이클부터 2000년 사이클이냐 아니면 2006년에서 2008년 사이클이냐 아니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클이냐 요때를 보시면은 다 똑같은 현상이었는데 기준금리를 평상시에 올리는 것보다는 더 빨리 올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올리는 평균은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한 번 만날 때마다 0.25% 맥스. 그래서 최고로 많이 올리는 게 2%. 그 정도로 올릴 때는 경기가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게 되고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렸을 때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주식을 팔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급격한 금리를 올리는 때는 어떤 때냐면 과열이 있거나 아니면 경기 화랑일 때죠. 강할 때. 네. 네. 그래서 금리를 한 번 만날 때마다 0.25가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이 올리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3번이 다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95년부터 사이클인데 94년부터 95년까지 3%를 올립니다. 1년 만에.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떨어뜨렸다가 올렸다가 하다 또 마지막에 또 1.5%탁 올려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터졌어요. 근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리고 이제 그냥 옆으로 기거나 떨어뜨려 올렸다 이런 모습이 날 때 이 기간 동안에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경기 침체가 안 왔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 높은 금리에서도 지수는 계속 상승을 합니다. 얼마나 올라가냐면 100% 이상 더 많이 올라가는 케이스는 전체적인 다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95년 마지막 금리 올리고부터 2000년 닷컴 버블 끝날 때까지 S&P 500이 200% 오르고요. 나스닥이 533% 오릅니다. 지금 많이 오르죠? 이제 여기다가 IT를 집어넣으면 어마어마한 1000% 넘습니다. 10배 넘게 올라가죠. IT 관련주들. 인터넷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95년도는 완전히 사이클적으로 다른 때예요. 뭐냐면 생산성이 증가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인터넷이 급격하게 확산되던 시기거든요. 95년부터 2000년 닷컴 버블까지 생각해 보시면 정말 많은 회사들이 만들어졌었고 엄청난 고성장을 했었고 근데 같이 임금도 상승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인플레이션 영향 주고 이제 터지고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긴 기간 동안에 안 왔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올라간 폭을 보고 있으면은 똑같은 거다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던지면 안 되겠죠? 근데 물론 그거와 똑같을지 아닐지는 계속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2006년부터 2008년 사이클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건 확실히 아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때는 4.25나 올렸어요. 금리를 폭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1년 반 뒤에 터집니다. 1년 반의 기간이 있어요. 그 구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S&P 500이 30% 오르고요. 그 와중에도 나스닥이 40% 오릅니다. 그리고 폭락. 근데 이 기간이 딱 1년 반. 1년 반 동안. 그러면 이제 요거랑 똑같다 그러면 이제 지금 끝났어야죠. 내년 초? 그렇죠. 기간으로 봤을 때. 기간으로 봤을 때. 그렇죠. 그 정도까지 한 오르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바닥 대비 26%, 36% 올랐으니까 요거보다 좀 더 올라가고 그리고 끝.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시나리오를 얘기를 하기에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가계부채 비율, 그런 것들이 또 뭐 기업의 연체율, 게다가 다른 지표들 뭐냐면 기억하시죠? 2006년부터 2008년도에는 어떤 사이클이었죠? 모기지 주택. 그쵸.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업재 버블 사이클이에요. 그래서 엄청나게 건설이 많이 들어가고 생산 설비 투자가 엄청나게 또 중국에서 왕창 들어왔고 그러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던 시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GDP 성장률 미국을 쭉 그어보면 2% 선을 놓고 보통 대부분 이제 생산성이 향상되는 데는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 상승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요때 2006년, 2008년도 요때는 그 2%보다 훨씬 더 올라가요. 경제 성장률이요? 훅 올라갔기 때문에 그게 과열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터지는 게 굉장히 세게 온 거죠. 근데 지금은 어디냐면 또다시 경제 성장률 0.5%, 0.4% 보다가 올해 1%, 내년도에 또 1.1%, 그럼 2% 성장률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산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들어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소비가 아주 급격하게 확 늘어날 것 같아 보이진 않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인 어떤 미국 경제 구조의 변화가 생기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이 그러면은 95년과 비슷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생산성 향상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AI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것들이 그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그게 정확한 정답일지 아닐지는 계속 봐야 되는 거죠. 정말로 진짜 전기차가 생산성 높여주고 있어? 뭐 AI가 정말 뭔가 생산성 높여주고 있어? 신재생 에너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그만큼 또 에너지 가격 단가를 낮춰주고 있어?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죠. 네, 저희는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그럴 수 있느냐라고 봤었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95년부터 2000년은 5, 6년이었고 2006년부터 2008년은 겨우 1년 반이었고 지금은 그 중간이다 치면 뭐 짧게는 2년 반, 길게는 4년 이 정도는 또 갈 수 있는 거죠.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8개월이니까 뭐 짧게 보면 1년 반 동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더 많이 가면 뭐 2, 3년 더 가는 거고 이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생산성 향상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걸 알겠는데 95년, 2000년대에도 사실 궁금했던 게 닷컴 버블이라고만 기억되고 있으니까
약간 그냥 생산성 향상 이런 거보다는 그냥 닷컴만 부르면 올랐다, 붙으면 올랐다, 약간 이렇게만 기억되는데 실제 생산성 향상이 그 당시에 많이 이루어졌던 것도 사실이네요.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보통 생산성 지표를 볼 때는 가장 헤드라인으로 보는 게 뭐냐면 매출이에요. 매출. 1인당 매출 증가율입니다. 1인당 매출 네. 증가율. 근데 이제 나중에 깨진 이유는 뭐냐면 네. 1인당 매출 증가율은 높았는데 네. 1인당 이익 증가율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갔다는 거죠. 돈을 못 벌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생산성의 향상이 매출로는 나타났지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자꾸 돈을 지불을 많이 했어야 되고 그래서 개인들의 어떤 임금 상승이 높아져서 결국 경제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폭락장이 온 거예요. 근데 95년부터 98년도까지는 네. 둘 다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도까지는 매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가 나오고요. GDP 성장률은 훨씬 낮은데, 그러니까 거의 뭐 몇 배가 나오는 거죠. 매출 증가율은. 여기에 이익 증가율도 두 자릿수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ROE가, 나스닥의 평균 ROE가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10몇 프로 떠 있는 게 21%까지 올라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받쳐줬구나. 근데 네. 이제 98년부터 2000년도는, 99년, 2000년도는 뚝뚝 떨어졌어요. ROE가. 조짐이 나왔네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였냐면 매출은 느는데 너무 투자를 많이 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인건비가 늘었고 네. 이런 모습이 그때 나왔다라는 거죠. 과잉 투자의 네. 후폭풍이 뒤에. 그래서 매출 증가만 보고 폭등을 시켰다가 이거 아니었네? 네. 그리고 폭락이 온 거죠. 네. 그리고 IoT가 들어올 때까지 시간이 걸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모습일 수 있는 게 지금 AI, 전기차, 전기차 부품, 뭐 신재생에너지 엄청나게 지금 투자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매출 증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올라가고 이익도 증가가 같이 나오는 기간 동안에 같이 올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왕창 투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수익성이 깨지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걸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인당 매출, 1인당 영업이익, 요거의 변화를 계속 지켜보셔야 되는 거예요. 1인당으로 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직원 수 생산성이라는 그걸 생산성 지표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네. 무조건 막 직원만 왕창 뽑아서 매출 뽑으면은 그 생산성이 늘어나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도 막 계속 마진율 이런 걸 지켜보는 건가 봐요. 그렇죠. 네.